오늘은 이 결손 종교와 이 적응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22일에 그 백낙청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명예 교수가 그 안국동에 있는 W 스테이지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강의를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한 주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따와봤습니다. 아마 대충 아시지만 그분은 상당히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학자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응과 극복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또 그 문제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명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에 와서 살면서 적응해 나갈 때에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여러 가지가 다르고 서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호주 사회에 안전하게 내가 추구하는 바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적응 문제는 우리가 언제라도 회사라든지 가정을 갖는다든지 여러 문제에서 봉착될 수 있는 삶의 과정이면서도 그 자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친구도 사귀고 때로는 울고 불다가도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정당하게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 적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변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응은 살아가는 데 대한 일차적인 어떤 목적이나 어떤 자세라고 한다고 하면은, 극복은 적응 속에서 주어진 한 발짝 더 나아간 그 어떤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저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식당도 해볼 마음을 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력을 얻은 것은 어느 정도 적응에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극복하려고 하는 이지로서의 어떤 발단이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 백 교수는 한반도 문제에다 적응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한 말은, 지금 우리 근대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 한국민이 적응과 극복이라고 하는 이중적 과제를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불량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결손 가정이다, 불량국가가 아니고 결손국가라고 했어요. 결손. 문제가 생겼을 때 뒤를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다 이혼을 했든지 부부간에 문제가 있든지 할머니 손에 컸든지 이렇게 성장 과정이 문제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결손 아동이라고 하든지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 성장 과정이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남북한이 결손 국가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뜻이 45년에 해방이 돼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이 양분된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해방이 되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는 자주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몇몇 힘 있는 정치인들이 신탁을 의지해서 북쪽은 소련을,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서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진정한 통일된 국가는 존립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손 국가에서 이렇게 서로 살면서 그것이 정신적으로 한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깊이 있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자세한 것은 안 나오고 대충 그런 뜻이라요. 그러니까 결손 국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상당히 정신적으로 결손 아동처럼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미처 못하고 그저 이념에 치우쳐서 남쪽은 우리가 제도적으로나 잘 산다고 하고 북쪽은 또 그 반대일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북한은 세계 속에서 신뢰를 잃은 왕조 국가로 변질이 됐다. 사회주의라고 말은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나 전혀 민주와 인민을 위한 그것보다는 몇몇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백두산 혈통이 주장하는 3대 세습으로 왔기 때문에 왕조 정치다. 사회주의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서 인권 문제를 유엔에서 거론하니까 바짝 긴장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게네스표하고 석방해 줬잖아요. 결국 미국이나 유엔에서 성경을 호텔에 두고 왔다고 해서 복역을 하고 강제 노동시키는 여러 가지들이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 인권을 탄압한다. 이래가지고 여러 나라가 들고 일어나니까 입장이 난처해서 풀어주었죠. 그 이면에는 그런 것을 아마 이 초점을 맞추어서 인권을 강조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북한은 그런 어떤 왕조 정치를 하고 있고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우리 남한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만은 이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서 불량 국가가 됐다. 너무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사기, 깡패, 이기적인 그런 발상 이래서 사실 북한 체제에서 보면은 너무 난잡하고 사회가 헝클어진 것처럼 다시 귀국한 사람들 기자회견할 때 제일 아킬레스건이 그거라요. 사기하는 사람이 천지고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량 국가다. 그렇게 보았을 때 남북한이 공히 이 결손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2000년도에 정상회담에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상당히 자기는 좋게 생각을 하고 그 이면에 이 보수 성향인 이명박, 박근혜는 역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더라고요. 일리 있는 그런 진단인데 결국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답습해 왔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결손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국가로서 이 성취를 하고 대접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통합이 되려면은 우선 정신적으로 정해를 쌍수를 해야 된다. 선정과 지혜죠. 일단은 마음을 안정을 시켜서 그 사회의 적응력을 키우고 거기에서 안정이 된 다음에는 스스로의 깨달음 위해서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 방안을 내 스스로가 느꼈을 때에 서로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함께 서로의 단점을 생각을 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통일된 관념이 나올 수 있지. 그 전에는
이북에서는 좀 자기 뜻이 좋다고 하고 우리는 민주가 좋다고 하고 이런 어떤 체제를 양분하는 관념 속에서는 통합을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부처님 말씀으로의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서로가 타자의 단점과 장점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자비 정신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 한은 문제는 상존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숫자 많고 힘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이런 권력적 집단들이 한국 사회나 북한을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적 어떤 그런 이론이 통용이 될 수 없잖아요. 힘과 힘의 논리. 불교는 힘의 논리로서 어떤 통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물리적 어떤 전쟁이라든지 무슨 변수가 나야 되잖아요. 그 6.25 사변이 좋은 예잖아요. 지혜로서 우리 국민이 인격적으로 성숙이 돼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다수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 제고돼야 되지 그전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보면은 10년, 20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국민 수준이 높아졌어요. 뭔가 통일은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대명분은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이견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만 모이면 돼요. 그런데 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대로 사는 게 좋다. 뭐 심지어는 무력 통일을 하자. 전쟁이라도 불사하고 이런 어떤 사고를 갖는 한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결손 국가로서 더 지속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통일은 이런 분위기라 하면은 머지않아 우리 대에는 통일이 될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 분위기로 봐서 그래서 오늘은 그 적응과 거기에 직면한 어떤 극복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해나가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응을 또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더울 때에 우리는 더위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적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피하려고 너무 갑자기 덥다고 들어와서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놓는다든지 비행기 안에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거의 감기가 들었더라고. 너무 추워서요. 그러니까 춘생하장이라 봄에는 싹이 터서 어린 것들이 크고 여름이 되면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다소 춥고 덥더라도 거기에 순응한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적응이 1차적으로 돼요. 더 못 살겠다. 내 부채 붙이고 찬데 찾아 서늘한 데 찾아다니다 보면 더 더워요. 실질아요. 그러니까 더운 대로 나는 수용을 하겠다. 그대로 현실 그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에 대한 충격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극복을 해서 너무 덥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다고 누워있다가 잠궈 먹다가 냉장고 내가지고 시원한 게 없나? 배탈 납니다. 감기 들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슬기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도 확산을 시켜서 그 교수가 말한 한국 사회에서 분단된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고 마음씨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